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제도에 의한 도면 그리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면의 기본 규격입니다. 학습 목표,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읽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 통칙을 바탕으로 도면의 규격과 양식을 바르게 마련할 수 있다. 둘째, 도면의 크기에 따라 도면을 적절하게 접어서 관리할 수 있다. 세 번째, 물체의 크기에 따라 촉도를 알맞게 선택하여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다들 학습 목표를 크게 읽었나요? 네, 다들 크게 읽었다고요? 그러면 힘차게, 활기차게 오늘 수업을 펼쳐나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도면의 규정 및 양식입니다. 도면 규정 및 양식에 대한 규정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KSA 0005 제도통치, KSB 5457 도면 크기 및 양식이 있습니다. 도면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와 촉도에 따라 알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도 용지보다 이거이 너무 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도 용지를 여러 개 붙여서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러게 되면은 제도 용지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척과 배척을 이용합니다. 추척이라는 말은 물건 제품이 너무 커서 용지에 작게 그릴 때는 축소해서 그린다고 해서 축척을 쓰고요. 만약에 용지에 비해서 제품이 너무 작을 때는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확대해서 그리는 배척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축척과 배척의 개념을 차후에 설명할 건데요. 이 개념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11쪽입니다. 20쪽 아니에요. 11쪽 펼쳐야 돼요. 선생님이 안 보고 있다고 해서 나는 게임하구나 그러면 안 돼요. 도면의 용지입니다. 도면의 용지 크기는 한국산업표준 KSB 5457에 정한 A계열, A0, A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0는 841-1189, A5는 594-841, A2는 420-594, A3는 297-420, A4는 210-29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계제로 기능사 시험 볼 때 규격이 어느 거를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A0요? A1? A4? 아니에요. A2를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420 곱하기 594. 도면의 윤곽이에요. 도면의 윤곽은 이게 이 하얀색 부분을 도면을 생각했을 때 20mm 띄우고 10mm 띄운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mm 띄운 거는 A0, A1, A2부터 A4까지는 10mm, 철할 때는 25mm. 철은 뭐냐면 왼쪽에 도면 용지가 많을 때는 이렇게 철을 해서 보관하기 쉽게 하는 걸 철한다고 말해요. 철할 때는 25mm 잘 알고 있기 바랍니다. 도면 용지 A1, A2, A3, A4 한 마리로 A0가 가장 큰 A형은 A0가 전체고 A1이 왼쪽, A2가 이 네모, A3가 이 네모, A4가 두 개가 나오네요. 여기 보면 여기 선생님 말했지 제도 용지 있죠? 제도 용지에 보면 윤곽선이 그 안에 그려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 표제란이 있는데 이 표제란은 뒤쪽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의 양식입니다. 도면에는 도면 및 설계자에 의한 정보와 도면 관리에 필요한 것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양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면의 양식에서 반드시 이런 정보가 통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설계자 마음대로, 가공자 마음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에 의한 정보는 반드시 일정한 양식, KSB 규격에 의해서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도면에 마련되어야 할 양식은 윤곽선, 중심마크, 표제란, 도면의 구역, 재단마크, 부분란 등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해하기 바랍니다. 교과서 12쪽이에요. 11쪽 아니고 12쪽 보도록 해요. 도면의 양식 보면 한번 볼까요? 이쪽이 도면의 용지예요. 맨 끝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윤곽선이 그 다음 되죠. 윤곽선. 보이나요? 네. 그 다음에 이 보면 가로 도면 구역에 보면 이렇게 짝대기 하나 있죠. 세로 도면 구역이 또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할 때 이게 축소라든지 확대 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사했을 때 이게 확대 복사했는지 아니면 축소 복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묶음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개념을 알기 바랍니다. 반드시 중심 마크에 하는 이유는 나중에 마이크로필름 또는 복사를 할 때 중심을 맞춰서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 마크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 마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인사신 모델 감점이 됩니다. 여기 있는 재단 마크는 특별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이걸 동력 전달 장치의 부분을 그렸네요. 동력 전달 장치가 뭐나요? 장난감이라고요? 말 그대로 한문을 본다면 움직일동의 힘력, 힘을 전달하는 장치가 동력 전달 장치예요. 선생님이 산업체 면접 볼 때 동력 전달 장치의 의미와 용도와 그리고 부정품, 부품들을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배워서 잘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취업 갔을 때 면접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알아보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울 건데요. 공차라든지 그러면 가공 방법, 그리고 열 처리, 그리고 못다이 같은 경우를 이렇게 주소에 표시함으로써 가공자든지 설계자가 이해하고 공유하는 이런 게 주소입니다. 보면 표제란이 이게 보이네요. 표제란 위에 바로 부품란이 있네요. 이런 기도용지 양식을 반드시 알고 있기 바랍니다. 도면의 양식입니다. 윤곽선, 도면 용지 안쪽에는 그려진 내용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선생님 이게 뭐였죠? 눈금선이라 했죠? 제도 용지이고 20mm 띄었네요. 용지의 가장자리 찢어졌을 때 훼손되지 않게 0.7 굵은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중심 마크 표시한다고 했죠? 마이크로필름이라든지 복사할 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완성된 도면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거나 복사할 때 편의를 위하여 표시하는 선입니다. 도면을 정리하고 피출하기 편하게 하도록 도면의 윤곽의 상하 좌우 네 곳을 용지 양쪽 끝에서 윤곽선의 안쪽으로 중앙에 0.7mm 굵기의 실선으로 약 10mm 길이로 그려 나타냅니다. 교과서 1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중심 마크 다 보이나요? 중심 마크 몇 개 있나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네요. 보시면 마우스 돌아갑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 했죠? 확대도라고 합니다. 보면 제도용지에서 관계 띄우고 이렇게 10mm 정도 했습니다. 반드시 알기 바래요. 윤곽선 있고 중심 마크 있고 윤곽선이 이쪽이네요. 이건 눈금선이죠. 잘못 표시했네요. 도면의 구역. 도면에서 특정 부분 또는 부품의 위치를 읽거나 지시할 때 편리하도록 용지를 여러 구역 나누어 나타냅니다. 도면의 구역을 표시하는 구역의 길이인 재단된 용지의 중심 마크는 27에서 75mm 정도 됩니다. 구역의 분할로 인한 차이는 구석 부분의 구역의 추가, 구분선 0.35mm,
굵기의 시선으로 그립니다. 문자와 숫자의 크기 3.5mm, 도면의 세로변 ABC 알파벳, 도면 가로변 1, 2, 3 숫자 표시합니다. 도면의 구역이에요. 이거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면 돼요. 이런 둥근선을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표시합니다. 산업재해선 표시하고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표제란 반드시 기억하기 바라요. 표제란은 도면을 관리할 때 필요한 사항과 도면 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기입하는 곳입니다. 도면 표제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기억하고 암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번, 도명, 날짜, 척도, 조사한법, 곰도자 등이 있습니다. 곰도자보다도 곰토자가 맞을 것 같아요. 검도를 맞지만 곰토자를 보통 많이 일반적으로 씁니다. 도면의 윤곽선 안으로 오른쪽 아래 구석에 위치시키고 이것을 도면에 정위치합니다. 보면 이게 하얀색 용지라고 봤을 때 표지란은 어디 들어가죠? 오른쪽 아래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알아두기 바래요.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들어갔죠. 곰도, 곰토자, 투상, 척도, 날짜, 이름, 도명, 도번. 도명은 만약에 동료정달자치면 동료정달자치, 도번이라고 쓰는데요. 도번은 뭐냐면 기계 동료정달장치에 이게 넘버링을 표시한 겁니다. 아니면 만약에 2019년 2월 7일 날 SS 분류의 SS 라인이 공정에 맞게 그 도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업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하면 도번을 배울 겁니다. 공정과 분류에 맞게 도번을 분류함으로써 나중에 도면 찾을 때, 도면을 볼 때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번이라는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기 바래요. 네. 재단 마크 나옵니다. 인쇄 복사한 도면을 잘라할 경우 용지 용량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재단 마크를 합니다. 재단 마크는 네 구석에 10에서 5mm 직사각형 형태로 표시합니다. 부품란입니다. 도면에 그려진 대상물 또는 구성하는 부품의 세부 내용을 기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도면의 오른쪽 아래에 마련한 표제단에 연결한 그림입니다. 품번, 품명, 재질, 수장, 무게, 공정, 비고란, 규격품일 경우에는 규격문 또는 호칭명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아래에 위치한 때에는 부품 번호를 아래에서 위로 나열하여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부품란 보이죠? 이건 표체란이고 이쪽 품번, 품명, 재질, 수정, 무게, 공정, 비고 위쪽으로가 부품란입니다. 보통 보면 품번은 1, 2, 3대로 나오고 품명, 만약 샤프트, 바디, 기어, 재질 같은 경우에는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물러 나타내기 때문에 회주찰, GC45, 그 다음에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SCM440, 기어 같은 경우에는 SCM420 또는 SNCM419. 무게를 보통 표시하지 않고요. 수장은 한 개, 두 개, 세 개, 수장에 맞게끔 표시합니다. 공정도 표시하지 않고요. 보통 비고가 많이 사용됩니다. 15쪽 표제 보기 바래요. 도면 접기예요. 온도는 접지 않고 펼쳐 있는 상태로 보관합니다. 말아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안찌름 40mm 이상 하는 경우이 좋습니다. 복사도는 접어서 보관할 경우 A4 용지를 크기로 표제란이 반드시 위가 되도록 표제란 반드시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여러 개 접어져 있을 때 이 표제란을 보고 이 도면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표제란이 만약에 접었을 때 위치거나 중간이 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도면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도면 접기예요. A4, A3 한번 나중에
실습할 때라든지 지금 여러분들 집에 있죠? A4 용지를 한번 이렇게 접어보도록 해요. 표제라인 반드시 위가 가야 돼요. 다른 것도 한번 여러분들 그림 보고 한번 접어보도록 해요.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